공합 분야에서 공합의 기초 이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개요. 공기압 기술의 그 발달을 한번 살펴보죠. 공기압의 공학도는 기술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뉴메틱이라고 하죠. 뉴메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기를 압축 또는 강압한 상태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공학 기술이 공기압 공학 혹은 공기압 기술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부싯돌의 공기압을 이용하여서 기원전 100년경에 압축 공기를 이용한 투석기 등의 공기압 기기를 사용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전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후 18세기에는 우리가 산업혁명이 발생했죠. 그래서 공기압 기술을 서서히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즉 이것이 바로 이제 응용이 되겠죠. 그래서 열차용 공기 브레이크, 프레스용 클러치 브레이크 장치, 차량의 자동 문 개폐 장치, 또한 토목이나 기계 등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주로 사용이 되어 왔고, 또한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자동화 혹은 인력 정감 등에 우리가 폭넓게 사용된 것이, 이것이 바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급속도로 이것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8세기부터 결국은 이것이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FA, 팩토링 오토메이션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거죠. 또한 이 자동화 시스템, 공장 자동화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산성하고 상당히 직결되겠죠. 생산성과 그 다음에 품질, 퀄리티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인간이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다 유형이 틀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파지하는 힘이 틀리고 이렇다 보니까 조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힘을 강하게 해서 조립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한 상태에서 조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제품에는 다양한 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그 품질은 불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은 기계라는 건 어떻습니까? 기계라는 것은 사람이 세팅을 시켜주면은 그 세팅의 조건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기계라는 것은 24시간 일을 해도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에게 24시간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계가 반드시 있게 돼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공합의 특징. 공합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래서 먼저 장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점. 구조가 간단하므로 설비 비용 및 보존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다. 구조가 간단하죠. 구조가.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다. 구조가 간단. 그러다 보니까 설비비가 적게 든다. 또한 유지 보수, 보존 비용이 절감이 된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낮은 압력을 사용하고 있어 유압에 비해 출력이 작으므로 경량 작업에 처해지겠다. 그래서 경량 작업을 할 수 있다. 경량 작업. 그래서 보통 우리가 3톤 이하의 여러 가지 시스템, 유압 시스템을 할 때는 우리가
공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또한 공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또한 주변 환경이 깨끗하죠.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경량 작업에 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의 상태를 보고, 이것은 공압 시스템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구현하면 되겠다. 아니면 이건 유압을 사용했다. 이것은 바로 에너지, 힘, 파워. 이것이 그 제품을 우리가 조립하고 생산하는데 얼만큼 힘이 필요한가.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압축성이 있기 때문에 탱크 등의 에너지를 축적하여 비상시에 사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정확한 정속 제어나 중간 정지가 곤란하다. 그래서 압축성이다. 유압은 어떻습니까? 비압축성이 있죠. 그래서 압축성과 비압축성. 압축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응답 속도가 그만큼 느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실린더를 전진시키는데 실린더가 바로 전진하지 않고 외부에 부하가 있으면 그 부하를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전진을 하는 거죠. 그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실린더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걸려 있겠죠. 로드가 걸려 있으면은 이 부하를 여기서 에어가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이 에어가 결국은 밀어야 되는데 이 에어가 밀린다는 것은 이 부하를 로드를 이겨야만이 앞으로 전진하겠죠. 이것이 바로 압축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압은 어떻습니까?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은 바로 움직이죠. 그것이 바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한 정속 제어나 중간 정지가 곤란하다. 정속 제어. 정속 제어라는 뭡니까? 일정하게 제어가 힘들다 이거죠. 예, 그렇죠? 압축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린더나 액추에이터가 움직이면서 거기에 부하가 증가되거나 혹은 작거나 감소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되죠? 속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한 중간 정지가 힘들죠. 중간 정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 공압이 압축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유체의 저항이 작으므로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체의 저항이 작기 때문에 고속 운전이 가능. 속도가 빠르죠. 고속 운전이 가능하죠. 고속 운전. 그래서 유압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압력 조절기, 즉 레귤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구동력의 무단계 제어가 가능하다. 구동력의 무단계 제어가 가능하다. 무단계. 이 무단계는 뭐죠? 바로 레귤레이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압력을 제어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사용 압력, 워킹 프레저. 워킹 프레저를 얼마로 사용하고 있죠? 한 5에서 6기압으로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5에서 6기압. 그래서 우리가 사용 압력, 워킹 프레저라고 했죠. 실제 우리가 컴프레서에서 생성하는 것은 최대가 한 10기압. 이 정도 우리가 생성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 압력은 5에서 6기압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 레귤레이터, 압력 조절기를 이용해서 압력을 조절해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여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외부에 누출하여도 유압해소와 같은 화재,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화재라든가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다. 예, 그렇죠. 공기라는 것은 깨끗하죠. 또한 무색이죠.
결국 우리가 밖으로 배출을 시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는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소음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유압에서는 어떻습니까? 리턴되는 전부 오일은 어떠죠? 유압 탱크로 다시 되돌려 보내서 다시 그것이 펌핑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압과 공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환경이 깨끗하죠. 또한 화재가 날 이유가 없죠. 유압은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광합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무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압은 어떻습니까? 유압은 누수가 되면 상당히 지저분하죠. 거기에 먼지가 이렇게 달라붙고 또한 그것이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시키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압의 장점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은 7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기압 배관은 일반적으로 공장 내에 설비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에너지원. 이거는 바로 뭡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에어 컴프레셔가 있죠. 에어 컴프레셔. 이 에어 컴프레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 압축기죠. 이 공기 압축기를 한 대를 가지고 여기에 에어 컴프레셔가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 머신 1, 머신 2, 머신 3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기계를 하나의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 시스템마다 유압 시스템 장치가 전부 단독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공압보다는 유압이 훨씬 가격이 비싸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 8번째를 한번 살펴보죠. 복기 회로가 불필요하므로 유압에 비해 배관 작업이 대폭 절감이 된다. 그래서 복기 회로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관이 어떻습니까? 배관이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죠. 이 말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압이라는 것은 리턴되는 오일을 다시 탱크로 되돌려 보내서 그것이 펌핑에 의해서 다시 압력을 생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공압이라는 것은 리턴되는 공기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밸브에서 배출을 시켜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리턴되는 배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배관이 유압보다는 상당히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9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130도로서 유압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도에서 130도까지. 온도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렇죠. 유압이라는 것은 어떻죠? 오일이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되면 팽창이 되겠죠. 또한 거기에 오일이기 때문에 기포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압 시스템에 항상 쿨링팬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냉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항상 일정한 조건의 범위에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오일을 하나의 에너지로 배출시켜야만이 가변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공기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9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을 한번 살펴보죠. 단점.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유압에 비해 출력이 작다. 출력이 작다. 출력이 작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톤 이하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압에 비해 출력이 작다. 한계가 있는 거죠. 공압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건설 중장비는 다 유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큰 파워가 필요하죠. 슈퍼 파워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압의 10분의 1, 30분의 1 최대 작업 압력은 7바, 힘은 3만, 그 다음에 3만 5천 뉴턴이 한계이다. 그래서 약 3톤, 3톤에서 3.5톤 뭐 이렇게 보죠. 우리가 킬로그램 F로 환산시키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한계를 가지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증압기를 사용해서 공압을 사용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그런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의 어떤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일정한 속도 유지가 어렵고 저속에서 속도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정속 제어가 힘들다 그랬죠. 정속 제어가. 정속 제어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저속. 저속에서는 속도가 불안하죠. 속도가 불안하죠. 속도가 불안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기에 부하가 발생하면은 그로 인해서 속도가 스무드하지가 못하고 정지했다 전진하고 정지했다 전진하고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왜 그렇죠? 공압은 압축석 유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상을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효율이 낮고 배기 소음이 크다. 효율이 낮다. 효율이 낮고 배기 소음이 크다. 배기 소음. 여기서 효율이 낮다는 것은 유압에 비해서 효율이 낮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한 배기 소음이 크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턴되지 않고 바로 밸브에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배출할 때 소음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사용합니까? 소음기를 사용하죠. 소음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음기를 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가 있죠?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 운전 비용.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운전 비용의 이 견해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그건 틀려지겠지만은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압축 공기를 만드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압축 공기. 압축 공기를 만드는 데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라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가 공기를 계속 에어 컴프레셔, 공기 압축에서 압축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공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태에서 계속 압축이 되면은 분자의 운동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서로 분자가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발생한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공압 탱크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상당히 온도가 상승이 되겠죠. 그렇지만 밖에 있는 온도는 하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온도 차이에서 수분이 형성이 되겠죠. 그 수분이 결국은 이 압축 탱크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이 되면은 여러 가지 공압 기기에 산화작용을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공압의 기기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압축 공기를 만드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먼지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주변 장치가 필요하다. 먼지와 수분. 이거는 오본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먼지와 수분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렇죠? 우리가 컴프레셔에서 압축이 되고 거기서 압축이 되면은 결국은 컴프레셔에서는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공기에 그것을 빨아 들여 가지고 공기를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럼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일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혼입이 되겠죠. 그 혼입이 된 부분에는 철분, Fe도 있을 거고 다양한 물질들이 거기에 혼합이 됐다 이거죠. 그 혼합이 된 것에 의해서 결국은 공합기기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실린더가 움직일 때 거기에 철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린더 벽면을 계속 스크래치, 어떤 흠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피스톤, 링, 이런 부분이 손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 손상으로 해서 결국은 기밀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또한 효율이 떨어지고 기기가 수명이 단축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수분도 마찬가지죠. 산화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녹이 슬게 되고 그 녹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부식이 조장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 리크가 발생하고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패킹이 마모가 되고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어떻습니까? 밸브라든가 실린더에 수분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계를 작동하다가 퇴근 후에 다시 그 기계를 작동하고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어 있겠죠. 그 얼어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기계를 작동시킬 때 밸브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밸브가 움직이지 못하죠. 왜? 그 안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얼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밸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분들이 혹은 이런 먼지들이 실제 공합기기에 접근하기 전에 컴프레서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압력이 생성된 그런 공기를 충분히 필터링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윤활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공기만 실제 액추에이터나 각종 밸브에 보내줘야만이 그 시스템이 수명이 오래가고 또한 고장이 날 확률이 작아지겠죠.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우리가 부속기기를 구현을 해줘야만이 공합기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공합에 관련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